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악회 교육위원 김혜연입니다. 간악회에서 제작하는 저자에게 직접 듣는 연구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시연 이사장님과 함께 연구 및 진료에 힘쓰고 계시는 양현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양현입니다. 제가 월간 간악회 유튜브의 구독자인데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이번 2022년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에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후 간세포암 발생 예측 모델에 대한 논문이 실리셨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후 간세포암 발생에 대한 연구입니다. 간세포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연령, 간경변증 유무, 중등도 이상의 음주, 간세포암의 가족력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네 가지 위험 인자를 가지고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후 간세포암 발생에 대한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고 밸리데이션을 하였습니다. HBS 안티젠 혈청 소실은 간세포암의 위험이 낮아서 기능적 완치로 일컬어지며 현실적인 치료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후 간세포암 발생 위험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연구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셨나요? 이 연구의 공저자인 배시연 이사장님과 교신저자인 장정원 교수님께서 B형 간염의 기능적 완치 후에도 간암 발생을 여러 차례 경험하시면서 이런 환자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보자는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의 연구를 통해 이런 환자들의 특성에 대해선 몇몇 발표가 있긴 했었는데요. 위험 인자들을 선별하는 연구 정도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20년간 B형 간염 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향후에는 말씀하신 기능적 완치인 HBS 안티젠 혈청 소실을 유도할 수 있는 약들도 나타날 것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이런 미래에도 간암 발생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후 간암 발생에 대해 그 특성을 규명하고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면 환자 진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본 연구의 디자인과 예측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히 테이블 3와 같은 리스크 스코어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좋네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 디자인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병원들에서 1,443명의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환자들을 후양적으로 분석하였고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인클루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에 따라 총 831명의 환자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예측 모델은 이전의 간암 발생 연구에 많이 사용된 방식으로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을 이용한 다변량 분석으로 독립적인 위험 인자를 찾고 찾은 위험 인자들의 베타 코에피시언트 값을 구하여서 그중 가장 낮은 40에서 50세를 기준으로 두고 각각의 인자에 대해 나누어서 반올림한 값을 리스크 스코어로 예측 모델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림 3A의 노모그램을 보면 리스크 스코어가 5년, 10년, 15년 간세포암을 아주 잘 구별해 주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림 3A, B, C가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타임 디펜던트 AUROC 칼리브레이션의 의미가 생소할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 3A를 설명드리면 이는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후 5년, 10년, 15년의 간암 발생에 대해 각각의 리스크 점수가 실제 간암 발생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그 발생 위험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5년, 10년, 15년의 그래프를 보아도 간암 발생의 위험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 모델을 평가하는 디스크리미네이션과 칼리브레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내는 능력인데 보통 C-인덱스나 AUROC 등으로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간암 발생의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타임 디펜던트 AUROC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5년째, 10년째, 15년째 각 시점에서 간암 발생에 대한 AUROC를 구하는 것이고 그 값이 0.8 이상이면 그 모델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3B를 보시면 각각 0.799, 0.835, 0.817로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칼리브레이션은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관측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칼리브레이션 커브는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 3C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고 시각적으로 리스크 스코어로 예측한 간암 위험도가 실제 관측된 간암 위험도가 가운데 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직선에 가까운 모양을 보일수록 칼리브레이션이 잘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는 간세포암 가족력을 잘 모르는 경우나 음주량에 대해서도 정확히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 이 예측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가능한 꼼꼼하게 이에 대한 조사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만들었지만 실제 기록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테이블 4의 Additional Analysis 1은 가족력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가족력 변수를 삭제하고 분석한 결과였고, Additional Analysis 2는 음주력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음주력 변수를 삭제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Additional Analysis 1은 가족력을 제외하면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유의한 변수들이 나타났고, Additional Analysis 2는 음주력을 제외했더니 성별이 유의한 변수로 추가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리지널 모델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 1과 모델 2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런 추가 분석 모델도 타임 디펜던트 AUROC가 0.8에 가깝거나 0.8 이상으로 나와 그 예측도가 우수하였습니다. 이 예측 모델을 다른 간세포암 예측 모델하고도 비교하신 거죠? 네,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저희 모델과 기존에 이미 알려진 간암 예측 모델들인 CUHCC, 리치B, 페이지B, 모디파이드 페이지B 등과 비교를 하였는데요. 타임 디펜던트 AUROC로 본 5년, 10년 간암 발생 예측도가 저희 모델이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과거 연구에서 항바이러스제 사용에 의한 HBs 안티젠 혈청 소실 여부, 성별이 간세포암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보고된 연구도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의미가 없었나요? 이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치료 연구한 HBs 안티젠 소실과 자연 HBs 안티젠 소실은 간암 발생률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는 2021년 헤파톨로지의 국내 데이터로 최종윤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양상이었습니다. 성별은 기존 연구에서는 간암 발생에 유의한 인자였는데 저희는 경향성은 있으나 유의성을 증명할 수는 없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는 HBs 안티젠 혈청 소실 환자들만으로 대상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 포함된 환자들이 다른 연구에 비해 나이가 많았습니다. 기존 연구 중 고령일수록 간암 발생에서 성별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한 가지 원인으로는 남성에서 음주량이 더 많았는데 저희는 음주량을 변수로 놓다 보니 성별의 영향이 적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이블 4의 Additional Analysis 2를 보시면 음주력을 제외하고 보면 성별이 유의한 인자가 되거든요. 예측 모델은 밸리데이션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스트랩 메소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터널 밸리데이션은 좀 생소하지요. 예측 모델을 만들면 밸리데이션을 해야 그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는 HBs 안티젠 혈청 소실이 흔하지 않은 사건이고 이런 환자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것은 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유의한 변수 중에서 가족력, 음주력 등이 있었는데 이런 변수들은 타 기관과의 협업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통계학자의 자문을 얻어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1000 부스트랩을 이용한 1:1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하였는데요. 1000 부스트랩은 쉽게 말하면 831명의 환자가 포함된 저희 연구 세트를 무작위적 반복 추출을 하여 1000개의 또 다른 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테스트 셋에서 다시 저희 모델의 디스크리미네이션과 칼리브레이션을 확인하였고 모두 우수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실제 진료 환경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 진료 환경에서는 HBs 안티젠 소실 후에도 간암 감시 검사를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에 근거가 됨과 동시에 특히 리스크 스코어가 높은 환자들, 즉 HBs 안티젠 소실 당시 시점으로 나이가 많거나 이미 시로시스가 있거나 중등도를 초과하는 음주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유심히 봐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이 주제로 더욱 연구를 발전시킨다면 어떤 연구 주제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터널 밸리데이션까지만 적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 기관에서 대규모의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결과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연구에서는 저위험군에서는 한 건의 간암도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그런지도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모델은 고전적인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모델이었는데요. 머신러닝을 비롯한 최신의 방법을 통해 HBs 안티젠 소실 후 간암 발생에 대해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향후 만성 비형간염 환자의 진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연구를 더 발전시켜 간학회 회원들과의 공동 연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연구 결과를 간학회 회원들께 직접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